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러다 큰일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왜? 결국 전자보다는 후자가 나중에 낭패를 겪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가능하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오늘은 이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역전세란이라는데 이참에 상급지로 전세로 갈까요? 몇 가지 뒤통수를 맞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역전세란이 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상당히 싸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사기는 두렵고요. 그런데 그동안은 쳐다보지 못했던 상급지의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참에 상급지로 가서 나 여기 살아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좋을까요? 자, 실제로 신문지상 기사에서도 이런 기사가 바로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반포 좋죠? 수색증산 뉴타운 상암 쪽이니까 굉장히 좋아진 곳이죠. 대단지 전세 입주 노려라 라고 하는 게 바로 5월 12일자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가? 자, 그런데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런 류의 기사는 신문 기사에서 정말 자주 나오면서 여러분들 보고 클릭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류의 기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기사라기보다는 클릭수를 높일 수밖에 없는 기사라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바로 그 밑에 있는 기사를 보게 되면 전세가 하락 지속, 세입자에겐 기회, 입주 물량이 많은 대단지를 노려라 라고 하는 것들이 그 몇 년 전에도 똑같이 나왔죠. 그게 언제냐? 2019년 2월 27일자의 기사입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와서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2019년 2월이면은요. 상승하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2014년도에 규제 완화가 시작이 되면서 늘어난 분양 물량이 이 시기 전후로 많이 입주 물량이 늘어났던 상황이었죠. 지금 직전에 일어났던 현상과 그때 일어났던 현상들을 복합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나타났던 2019년의 이 기사는 그 이전 2017년, 6년 이때 규제 완화로 인해서 늘어났던 분양 물량 그리고 그때 분양권 투자가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 전후에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났던 시점과 맞물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시점에 더더구나 물량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매매 가격, 투자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것들에 들어가기가 뭐하니까 매물로 내놨고요. 또는 그것들이 매물로 내놓기는 아까우니까 전세로 내놨다는 거죠. 전세로 내놓게 되다 보니까 매매가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는데 이때 당시 나왔던 기사가 전세가 하락이 지속된다면 세입자한테는 기회다. 물량 많은 대단지를 노려라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줬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 2년이니까 2년 하면 2021년입니다. 그리고 4년입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4년이다 하면 2023년 지금인 거죠. 그렇죠? 지금은 시장이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이전에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를 올리지 못했던 분들 입장에서 지금 4년 정도 갱신 시점에 보게 되면은 전세 가격이 역전세란이 난 현재 상황에도 이전 전세가보다는 높은 거나 비슷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값은 이미 많이 올라버렸고요. 결국 바꿔 말하게 되면은 전세와 매매라고 하는 것 중에 전세를 선택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요즘같이 시기가 맞물려서 4년까지 살았다는 분들이 시기가 맞물려서 역전세가 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전세가보다는 높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별로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데 문제는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어쨌든 가격이 올라서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 이렇게 되니까 매매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장 환경에 따라서 전세와 매매 중에서 어느 것이 여러분들한테 유리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번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예전 장의 기사를 가지고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장의 끝부분이었던 2008년 가을 전세 수도권 입주 아파트 노려라. 자, 2008년이니까
전세가 별로였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거나 또는 전세 가격이 오르더라도 전세 가격이 싼 데를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겠죠. 자, 그러면 이 물량들이 언제 시작이 됐느냐를 생각해 보게 되면 3년이라고 하게 되면 2005년, 6년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를 알 수 있고요. 이때 수도권 입주 아파트를 노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시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크리스티님인가요? 2008년 잠실 전세가 떠오르네요 라고 얘기했는데 2008년에 잠실의 전세가 S 리센츠가 입주 물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때 이참에 잠실 한번 살아보겠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었습니다. 당시 물량 중에 굉장히 많은 입주 물량이 어디가 있었냐면요. 잠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은평 뉴타운 같은 곳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솔직히 잠실 가겠습니까? 은평 뉴타운 가겠습니까? 일단 먼저 잠실이 솔깃하겠죠. 자, 그러면서 잠실로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역전세난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2008년 하반기 이후에 9년, 10년도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 원래대로 회복됐다라는 부분들이 보이죠. 결국 전세 시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핸들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매매가가 떨어지게 되면 입주 물량 과다 지역은 전세가가 떨어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전세 수요가 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서 2, 3년 후에는 결국 전세 가격을 토해내야 되는, 더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당시 2008년 잠실 전세가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직후 2년 후에 그 잠실 전세를 감당하지 못한 분들이 결국 어느 쪽으로 이동했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분당 쪽으로 많이들 이동을 했습니다. 잠실에 살았으니까 이왕이면 그 다음에는 최소한 떨어져서 움직이더라도 비슷한 부류 쪽으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나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분당으로 움직이면서 분당의 전세 가격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었죠. 자, 입주 예전 당지를 노려라 두 번째 기사 2010년 기사입니다. 역시 비슷한 기사죠. 요즘 역전세난 또는 입주 물량이 많아서 나타나는 현상. 자, 그 다음에 2013년도 있습니다. 2013년에도 그때 전세난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시장 분위기가 매매 시장에 대해서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던 상황이다 보니까 또다시 입주 대단지를 노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었는데 그 이후에 2015년도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결국 바꿔 말하면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전세를 갈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혹할 수 있는 기사로 만들어지겠지만 결국 시장이 바뀌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보게 되면은 전세를 들어가신 분들은 상당히 불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좀 전에 보셨던 기사의 시점과 그 시점의 전세가와 매매 가격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보게 되면 2008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08년에 수도권 입주 아파트를 노려서 전세로 들어갔던 사람은 2008년 하반기 이후에 금융위기 왔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당시 재개발 막 많이 생겨나면서 이주 수요가 발생을 했고요. 이주 수요들 생기고 집값이 오르기는커녕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차라리 전세 사는 게 낫다라고 해서 전세로 사람들이 이동을 했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08년이 바로 첫 번째인데요. 2008년도까지는 그래도 매매 가격이 움직였던 시기지만 그 이후 2008년, 2009년, 2011년, 10년, 11년까지를 보게 되면 아무도 집을 사지 않으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입주 물량 많은 일부 지역들은 전세 가격이 주춤하거나 오르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래서 전세를 들어갔지만 만약에 이때 전세를 들어갔던 사람들은 나중에 전세 만기가 도래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마이너스 통장 대출 같은 걸 더 받아서 전세 가격을 올려주는 형태로 나갔다라는 것. 그리고 이참에 상급지로 전세에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얘기하면서 들어갔던 잠실 사례에서 보듯이 잠실을 갔던 분들이 결국 거기서 전세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주거나 또는 그 잠실에서 결국에는 2년 후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지난 과거의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이때는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꺾였던 시기입니다.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꺾였던 이 시기에 결국 매매 가격은 떨어졌을지 몰라도, 그래서 내가 매매를 안 했을지 몰라도, 그래서 내가 상급지를 전세 갔을지를 몰라도 결국에는 무슨 현상으로 나한테 내 부메랑을, 내 뒤통수를 쳤느냐? 전세 가격 상승으로 내 뒤통수를 쳤다라는 것. 결국 어느 게 손해냐 이득이냐를 따졌을 때는 상급지 전세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낭패를 겪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잠실 지역에 넘어와가지고 잠실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두고 다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힘들었겠죠. 자, 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3년쯤으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이때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여기 2009년, 10년, 11년, 12년까지 해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전세 대란의 시기였었죠. 역시 이때 집값이 안 오른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전세를 사셨던 분들은 2013년에 다시 한번 전세 가격 폭등을 맞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주춤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죠. 그리고 2015년에도 엄청난 상승률로 다가오게 되죠. 실제로 2015년 네 번째 기사를 보게 되면은 대단지 입주 물량을 노리고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때쯤 되면 전세대라는 2008년 이후 9, 10, 11, 12, 13, 14 거의 5, 6년간 나타나는 현상이 되다 보니까 정부의 방향성이 바뀌어버립니다. 차라리 집을 사게 하자라고 하면서 결국 여러분들한테 규제 완화와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허용, 그 다음에 청약시장 개편과 같은 현상들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집을 살 수 있고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져 버리게 되죠. 결국 2014년 9.1 부동산 대책 이후 계속해서 이어진 정부의 규제 완화는 1, 2년 후에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상승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을 겪게 하면서 전세로 들어갔던 사람들로 하여금 먼 산을 쳐다보게 만드는 현상을 만듭니다. 즉, 합쳐볼까요? 침체장 때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힘들어지고요. 침체장이 길어져서 매매 시장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어느 순간에 정부는 다시 한번 시장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상승을 만들어내게 되는 또 다른 규제 완화책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고 결국 이때 전세를 들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만들어졌느냐? 집값이 떨어져도 전세 가격이 올라 뒤통수를 맞고 그 오른 전세 가격을 주고 계속해서 버텼더니 어느 순간은 환경 바뀌면서 매매 가격이 상승하면서 뒤통수를 맞는 두 가지 현상들이 만들어졌던 게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 자, 그렇다면 아까 제목에 있었죠? 지금 현재 역전세란이라는데 이참에 상급지로 전세로 갈까요? 그러면 몇 가지 뒤통수를 맞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역전세란이 침체장이 아닌 잠깐 여러 가지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일어난 장이 맞다라고 한다면 반등세가 나와서 전세 들어갔다가 나중에 차라리 집을 살 걸 하는 후회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역전세란이라서 이참에 상급지로 들어가면 왠지 뭔가 어깨에 힘도 들어갈 거고 나 여기 살아라고 얘기하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좋을 것 같지만 이 내용은 결국 소탐대실 1, 2년 후 또는 2, 3년 후에 결국 그 돈을 다른 데서 대출을 받아서 또다시 올려줘야 되는 집주인만 좋은 일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시장이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 다시 바닥을 치고 상승하는 장이 왔을 때 또다시 여러분들은 그 상승장의 퀀텀 점프를 놓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지금 현재 단순히 환경이 조삼모사처럼 지금 현재 환경이 조금 좋아지는 걸 노려서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것들을 놓칠 것이냐라고 생각하게 되면 저는 전세로 가는 거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로서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각 개인 한 명 한 명에는 조금씩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역전세난 있잖아요. 이 역전세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나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쌍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물량 과다라든지 기타 수요의 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랬을 때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원래대로 올려놓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세 가격은 역전세란 이후에 다시 전세난으로 가는 데의 그 구간은요. 상당히 급격한 시간의 단축이 발생하고 급격히 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찰하면서 이때쯤 들어가야지라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니까 전세보다는 매수 쪽으로 포커싱을 이동시키면서 시장을 관찰하는 것들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